우리나라에서 허가받지 않고 영업 중인 해외 불법 아직은 불법이랑 좀 그렇지만 미신고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불법 나와 있네요. 불법 영업이 여전히 활기치고 있다는 소식. 2022년 8월 25일 목요일 저녁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입니다. 자,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몇 번 저희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전히 이렇게 시정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우린 또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리플 투자자분들은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집중하기에 앞서서 구독자 44,000명입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원하신 분들 하루에 100원이면 RSI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머니플로우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를 통해서 이 방향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리플의 방향은 슬금슬금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PN 통하면 문제없다. 미신고 해외 코인 거래소 불법 영업이 활개치고 있다. 자, 금융위에서는요, 불법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16곳 지목한 거 뉴스에 많이 나왔고요. 일부 해외 거래소는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전문가, 규정 없어서 처벌하기 어렵다.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읽어보겠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조사 착수에 나섰지만 일부 거래소들은 버젓이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불법 해외 거래소 이용이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제도적으로 이들을 규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검증되지 않은 그런 거래소를 사용하는 것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유출이죠. 우리 정보로 돈을 얼마든지 벌 수 있거든요. 그것도 합법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그죠?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에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요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자 신고 없이 국내에서 불법 영업을 자행한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 16개를 특근법,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16개라고 하니까요, 제가 굳이 멘트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중에 일부, 이거는 이제 중단한 상태, 이건 해야겠네요. 이 중에 페맥스, XT.com, 비트루, 비트글로벌, 코인W, AX, BTX, BTCC, 디지파이넥스 등 많이 기존에 운영하던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 그렇죠. 한번 경고받고 제재 받았으니까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해야 됩니다. 이거 잘 이해 못 하시겠나요?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불법이란 뜻이 아니라요. 한국어로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나라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금전 활동, 경제 활동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서비스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했으니까 그건 괜찮습니다. 여기 말고 나머지는 이제 금융정보분석원 안내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대상, 우리나라 사람 대상 영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일부 거래소들은 거래소 사이트 전면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이벤트도 홍보하고 있다. 한국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거래소 중에서도 국내 금융정보분석원 발표 이후 거래소별로 상이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몇몇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국어 서비스 중단하면서 우리 금융정보분석원의 지금 지시사항을 따랐고요. 나머지 것들은 따르지 않고 있다. 우리 특히 리플 투자자분들은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암호화폐들, 지금 10개의 암호화폐 거래소,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떠나서 분명히 정석적으로 우리 국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하면 얼마나 문제가 없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리플을 거래하면 저는 조금 불안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뭐 알아서 하시고요.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특근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하고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천천히 하고 있어요. 한 번에 때려잡지 않고, 야, 그거 하지마, 한국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줘야죠. 그래야지
맞잖아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잡아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야, 그거 잘못된 거야, 하지 마. 이러면 안 할 사람은 안 하겠죠. 근데 또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외국 코인 거래소들이 국내에서 미신고 상태로 우리나라 대상 영업을 하는 것이 불법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22일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27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대상을 또 통지했었군요. 특근법이 본격 시행되는 9월 25일 이후에는 영업이 불가함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바이낸스는 지난해 바이낸스 좋습니다. 특근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어 서비스를 중지하고, 하지 말라니까 중지하고 국내 영업을 철수했습니다. 그렇죠. 영업 허가를 못 따겠으면 또는 따기 싫으면 그냥 철수하면 돼요. 하고 싶으시면 후오비처럼 후오비 코리아 설립하고 신고 마치고 정상 영업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계속 이 돈만 챙겨가는 그런 거는 부조리 하잖아요. 자,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7일 이들 외국 코인 거래소 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요청 이후 첫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열린 22일에는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방심위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불법성 여부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에 안건의 상정이 꼼꼼하죠. 꼼꼼하게 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또 때려잡으면 안 되니까. 방심위는 외국 코인 거래소와 관련된 서류 검토 후에 불법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방심위에서는 매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검토한다. 현재 방심위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한 자료를 검토 중인 단계로 심의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 다만 담당 기관이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미 불법 영업으로 보고 있다. 이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간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파이법은 개인지갑이나 국내 거래소와 트래블룰 자금 이동 규칙이 이행된 외국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을 옮기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금융당국은 불법 해외 거래소들의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이들 거래소에 대한 심의를 거쳐 차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최소 한 주 정도 소요되는 만큼 이 기간에는 해외 거래소들의 불법 영업을 막을 마땅한 수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교수, 김명준 교수님께서는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는 ISMS 정보보호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안고 있다. 여러분께서도 거래소 사용하실 때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ISMS 갖췄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여러분도 꼭 ISMS 체크하세요.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 불필요하게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들 거래소는 등록 절차를 거친 거래소보다 상대적으로 해킹에도 취약하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냥 거래소는 돈만 벌면 되지. 굳이 투자자의 보호를 굳이 미친듯이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불법 해외 거래소의 영업 활동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안 그래도 지금 리플, SEC 이 소송 때문에 리플이 승소하네 패소하네 리플 합의금 내네 안 내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약간 증권과 관련된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하고, 권도영 대표라고 하지 말라 그랬죠. 권도영 그 사람도 괜히 이상한 암호화폐 만들어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런 게 전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법 거래소뿐 아니라 해당 거래소의 이용을 부추기는 리딩방 등에 대한 처벌도 함께 당연하죠. 유사수신 행위는 반드시 신고해야 되거든요. 제도적 장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주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1차적으로 굳이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굳이 거기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여러분이 설령 이렇게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견제를 당하고 있다고 또 이렇게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그 거래소를 써야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의 이득, 본인의 그런 생각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아니라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리플 홀더 분들은 특히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 댓글도 달렸더라고요. 댓글까지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도 아닌데 한글도 못 쓰게 하고 차단까지 하다니 공산 국가냐? 중국이 국을 차단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해외 직구하는 것도 다 차단하는 거 아니야? 이건 잘못 이해하신 거죠. 이분이 딱 맞습니다. 한국인 대상으로 영업하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머리는 장식을 이렇게 또 이런 것들이 코인한다고 나대니 충소리 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냥 괜히 한번 댓글 까불다가 엄청나게 욕먹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한글을 못 쓰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글 서비스를 괜히 우리나라에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해외 거래소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이 거래소가 어떤 거래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말로 돼 있으니까 뭐 혜택 좋고 막 이러니까 가입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건 피해를 떠나서 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돈을 가져간다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탈세적인 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리플은 소중합니다. 그래서 리플은 혹시라도 있을 뭐 다양한 그런 사고로부터 좀 막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당하고 건전한 곳에서, 그리고 확실한 곳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것들 아니어도, 거래소들 아니어도 리플은 진짜 첩첩산중입니다. 구독자 44,000명까지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원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RSI 업그레이드 버전 머니플로우 렐러티브 스트렝스 인덱스를 통해서 리플의 기술적 지표를 통해서 48시간 전후의 움직임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예측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멤버십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멤버십도 가입하셨고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하셨던데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8시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